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서울시 외곽을 한 바퀴 돌면서 자연 경관과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는 서울 둘레길의 모든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구간마다 스탬프도 찍어주고 완주 인증서도 발급해준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는 경기도의 섬유와 가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획된 특화 산업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질환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는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백과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1월 17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둘레길 모든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지난 2011년 조성공사가 시작된 지 4년 만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서울시 공원조성과 최윤정 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 둘레길 드디어 전 구간이 개통이 됐어요. 예.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서울 둘레길은 서울의 산과 하천, 그다음에 마을길을 따라서 시외곽을 크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8개 코스 총 157km의 도보길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에 관악산 구간을 시작으로 조성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전 구간을 연결했고요. 서울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자원 등을 연결해 배우고 느끼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도보길입니다. 예. 공사가 시작된 지 4년 만에 전 구간이 개통이 됐는데 그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예. 그 서울 외곽 전 구간을 연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 특히 그 서울의 산들은 그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기존의 길을 이용해서 연결하는데도 토지주의 반대 등이 있어 토지주를 설득해 길을 연결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난주 토요일에 개통식을 기념해서 서울 둘레길 걷기 축제도 열렸다고요? 예, 그 토요일날 그 서울 둘레길 일자산 코스에서 시민분들을 모시고 제1회 서울 둘레길 걷기 축제를 가졌습니다. 예. 천여 명의 시민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걸으며 서울 둘레길 개통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박원순 시장도 참가했습니까? 예, 시장도 참석하셔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그 사진도 찍으시고, 예. 그다음에 시민들께 이제 스탬프도 찍어주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둘레길 걷기 축제가 매년 열리나요? 예, 그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서울 둘레길 걷기 축제를 매년 이제 정례화해서 올해가 대표적인 처음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대표적인 걷기 축제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예. 앞서 150km가 넘고 8개 구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8개 구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그 둘레길들은 각 코스마다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다만 코스별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좀 편안한 트레킹을 원하신다면은 고덕 일자산 코스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풍부한 산림과 경치를 한 번에 즐기고 싶으시다면 수락산 불암산 코스. 예. 그다음에 경치가 가장 뛰어난 코스로는 용마산 아차산 코스요. 예. 그리고 도심 속에서 산림욕을 좀 즐기고 싶다 하시면은 관악산 코스하고 대모산 우면산 코스. 예. 그다음에 하천변에 좀 이 다양한 매력을 느끼고 싶으시다면은 좀 안양천 코스를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코스 내에서도 다양한 모습, 변화하는 모습을 즐기고 싶다면은 북한산 코스하고 봉산, 앵봉산 코스를 추천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 바퀴를 다 돌게 되면은 완주를 하게 되는데 그게 예. 157km인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성인 남자 기준으로 본다면 약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에 약 한 15km씩 6시간씩 걷는다면 약 한 10일 정도는 걸어야 완주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 둘레길 초보자들도 쉽게 갈 수가 있을까요? 예,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좀 편안한 트레킹을 원하는 고덕 일자산 코스라든가 아니면 네. 하천변에 있는 안양천 코스 예. 이런 데는 아주 쉽고요. 예. 조금 그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예. 우리 최 과장께서는 전 과정을 다 돌아보셨습니까?
예, 전 과정은 못 갔는데요. 예. 이 여러 군데 이제 좀 많이 다녀봤죠. 예. 그래서 이제 우선 이 서울 둘레길의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초보자들도 좀 쉽게 찾아서 올 수 있도록 예. 코스별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지하철역으로 우선 연결을 다 했습니다. 예. 또 탐방객을 위해서 이제 둘레길 안내판을 설치해서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예. 또 안내판에는 종합 안내판이 있고 방향 안내판, 그다음에 지주형 안내판, 그다음에 전봇대 등에 붙이는 게 부착형 안내판, 그다음에 안내 리본 등 최대한 방문자를 생각해 서울 둘레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전 구간을 다 돌진 않으셨지만 대부분 가보셨다니까. 예. 어느 구간이 제일 개인적으로는 좋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락산하고 불암산 코스가 좋았습니다. 예. 수락산은 과거에 이제 채석장으로 이용되던 부지를 지나는데요. 예. 거기서 바라보는 서울의 전경이 일품이고 채석장 이런 곳이 서울에 있었나 하는 채석장을 걷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코스는 어느 지하철역에서 시작되나요? 그 지하철역을 가시려면 일단은 도봉산역에서 내리셔서 예. 그쪽에서 이제 이 노원 쪽으로 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서울 둘레길에 어떤 둘레길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요? 예. 둘레길을 만들면서 저희는 4가지 원칙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예. 첫째는 사람을 위한 길, 둘째는 자연을 위한 길, 셋째는 산책하는 길, 넷째는 이야기가 있는 길입니다. 예. 사람을 위한 길이라는 것은 강한 경사가 심하지 않고 시민들이 건강을 생각해 양호한 숲이 지나도록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예. 자연을 위한 길은 새로운 길보다는 기존 등산로를 연결해 흙길로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콘크리트라든가 철제, 방부 목재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재는 좀 지양을 하고 예. 현장에서 이제 태풍이나 이런 거로 쓰러진 아까시 나무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산책하는 길은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상이 아닌 산 아래 둘레를 지나도록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있는 길은 사찰, 유적지, 역사자원 등을 경유해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길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네. 예산도 많이 들었겠어요? 예,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건 한 2,600억 정도가 됐었는데, 예. 260억 정도가 됐는데, 예. 이번에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에서 쓰러진 아까시나무 이런 예. 것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한 59% 정도를 갖다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모든 둘레길 8개 코스라고 그랬는데 지하철역하고 다 이어져 있나요? 예, 다 이어져 있고요. 예. 특히 시작점과 출발점은 당연히 지하철역으로 연결을 했고요. 예. 코스 중간중간에도 지하철역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길을 지나거나 가깝게 있는 전철역만 해도 23군데가 됩니다. 예. 앞서 역사 문화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서울 둘레길에 있는 그런 역사 문화 자원도 상당수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코스에 포함된 역사 문화 자원만 해도요. 사찰, 그다음에 예. 아차산 보루, 천주교 삼성산 성지, 윤봉길 의사 기념관, 봉수대 등 총 35건 정도를 지나가게 됩니다. 예. 완주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스탬프 투어라는 걸 기획했다고요? 예. 스탬프 투어라는 게 이제 코스에 설치된 도장을 찍으시며 서울을 한 바퀴 도는 거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우리 서울 둘레길에는 요즘 도심에서 사라지는 게 우체통이라는 게 좀 많이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체통을 재활용을 해서 스탬프 시설로 만들었고요. 한 바퀴를 모두 돌게 되면은 모두 28개의 도장을 찍을 수가 있는데 도장 예. 모두를 받아오시면 우리 서울시장이 인정하는 서울 둘레길 완주 인증서를 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서울 둘레길 완주 원정대 그리고 또 숲 해설 치유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라고요? 예, 예. 서울 둘레길 완주 원정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완주를 목표로 둘레길을 걷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이제 11월 15일 날 개통을 하기 전에 예. 지난 10월 18일부터 15일까지 총 9번에 걸쳐서 서울 둘레길을 완주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 이분들 저희가 제1기 서울 둘레길 완주 원정대라고 부르고요. 또 총 92분이 완주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숲 해설과 숲 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나도 둘레길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안내지도 같은 건 없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예, 안내 지도라든가 스탬프북에 대해서는요. 우리 일단은 서울시청 1층에
그 열린 민원실에 비치가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양재 시민의 숲, 예. 그다음에 서울 창포원 관리사무소, 관악산 관리사무소, 예. 아차산 관리사무소에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서울의 모든 도보길을 총망라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서울 두드림길이라고 gil.seoul.go.kr에서 파일로 내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둘레길 중에 일반 서울 시민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둘레길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가 전 구간을 개통한 게 이제 시작이라서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어디가 좋겠다, 어디가 조금 미흡하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많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의견이 들어올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공원조성과의 최윤정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양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각 가정에서 김장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 김치만큼 한국적인 게 또 있을까 싶은데 바로 이 김장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된 행사가 있어서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김치 체험 행사인 서울 김장문화제가 열렸는데요. 오늘은 따뜻했던 이곳 현장 소식 담아왔습니다. 김장 문화제. 네. 어떤 행사였는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행사는 우리의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1주년이 된 기념으로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예. 서울 시민은 물론이고 외국인,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김장을 담가서 나누고 직접 김치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이번 김장문화제에서 총감독을 맡은 손영채 씨에게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부터 들어보시죠. 예. 한국에는 가장 고유한 독특한 함께하고 함께 나누는 잔치 문화, 그게 이제 김장 문화고, 이거를 우리가 축제화하자. 한국민이 갖고 있는 고유의 김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협동과 나눔, 그 속에 있는 멋, 흥, 맛, 이걸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 모든 세계인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자리로 이번 축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가장 이제 큰 것 중에 하나가 시청 서울광장 앞에서 약 9천여 명이 3일 동안 260톤 13만 포기의 김치를 담아서 2만 2천 세대의 불우한 이웃들과 저희들이 갖고 있는 따뜻한 정을 나누는 프로그램이 이 광화문 쪽에서는 주로 과거에 잊었던, 모르고 있던 내용들을 전시로 하고 있고요. 김치 요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로는 3일장이라고 이제 김장철이 됐는데 전국에 있는 특색 김치, 이색 김치 재료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40% 정도 이상 싸게 구입할 수 있는 3일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이 끝나고 나면은 김치와 보쌈을 참가자와 시민들이 함께 먹으면서 축제를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게 해주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분들이 모이신 건가요? 네, 각종 기업체나 단체 또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서 모두 9천여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김장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어머니들이다 보니까 서울시에 있는 각 구의 새마을 부녀회에서 자원봉사로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중 한 어머니와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김치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다 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행사를 마련해서 저희는 은평구 새마을 부녀예요. 근데 이제 서울시 25개국 구청에서 다 나와가지고 새마을 부녀에서 나와서 지금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은평구, 강동구, 관악구 15개구가 나왔어요. 모르는 이웃들도 없는 거예요. 네네. 즐겁고 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불우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네, 외국인들도 많이 왔다고요? 네, 축제 현장에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이걸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직접 김장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본인이 담은 김치를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장에서 담은 김치를 보쌈, 막걸리와 함께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예. 그 광화문 광장 쪽에서는 또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렸다고요?
네, 궁중 김치나 사찰 김치 등 다양한 김장 문화에 대한 기획 전시들도 마련이 됐고요. 또 김치 명인들에게 직접 특별한 김치 비법을 전수받아서 현장에서 만들어보는 김치 고수의 비밀 노트라는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시민들에게 김치 명인으로서 사찰 김치의 노하우를 전수한 선재 스님에게 참여하게 된 동기와 소감 들어봤습니다. 일단 사찰김치는 파마늘 젓갈을 안 넣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고 외국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찰김치를 이제 불러서 또 사찰김치 속에는 생명 존중을 담아요. 그래서 유기농의 재료를 써야 되고 김치 속에 젓갈이나 파마늘 대신 여러 가지 약이 될 수 있는 재료들을 많이 쓰는 비법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번에 사람들한테 더 좋은 김치를 만들 수 있는 비법,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유네스코에 우리가 김장문화 올라갔지만 우리 아이들이 김치를 안 먹고 김치를 담글 줄 모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김치에 대해서 인식을 좀 바꾸고 이 김치 문화가 계속 이어져서 김장 문화가 세계 속에 진짜 훌륭한 음식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축제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같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는데 사람들이 호응이 좋고 좋아합니다. 네, 김치 비법 전수 말고 또 어머니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김장의 주체인 어머니들이 김장의 고생과 부담에서 잠시 벗어나 기분 전환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재능기부 봉사로 예술대학 미용과 학생들이 나와서 어머니들에게 손 마사지와 네일 아트는 물론이고 헤어 메이크업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이곳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모티브는 엄마의 화려한 외출이고요. 저희가 이제 대학 특성을 살려서 머리랑 메이크업이랑 네일 아트를 한 번에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보통 집안일 하고 이래서 힘드니까 그래서 김장하는 때고 그래서 엄마들 힘 좀 내시라고 이렇게 부스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다른 부스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많이 안 오셨는데 조금씩 시간 지나니까 정말 많이 오셔서 아까는 대기 한참 동안 하시고 1시간 동안 기다리시고 그러셨어요. 다들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나가셔서 너무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집안일에 김장하고 이러다가 아주 이렇게 탁 트이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기분 전환이 되고요. 친절하고 그리고 나도 젊어진 기분이고 이 젊은이들하고 뭐가 세대가 맞춰진 기분 너무 좋아요. 네, 시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을 것 같군요. 네, 어린아이부터 젊은이, 어르신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 그리고 내외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진 축제 한마당이었는데요. 갓 담은 김치와 보쌈 또 인절미를 맛보는 곳에는 긴 줄을 서서 시식을 하기도 했고요. 각종 전시나 체험 행사를 하는 곳 부근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외국인 친구를 데려왔다는 대학생과 이번을 계기로 김치에 대해 새롭게 느끼게 됐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참가 시민들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외국 친구의 친구가 어떻게 오게 돼가지고 원래 경복궁 먼저 구경시켜주려고 했는데 앞에서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바로 오게 됐습니다. 원래 안 주는 건데 제 아주머니한테 어떻게 좀 부탁해가지고 외국 친구 왔다고 하니까 좀 큼지막하게 한 조각 주시네요. 대박. 여기 광화문을 지나다가 광화문에서 김치 행사를 한다 그래서 궁금하고 김치 맛이 어떤가, 또 우리나라의 김치다 내가 모르는 또 어떤 김치가 여럿이 있나 해가지고 김치를 좀 더 체험하려고 왔습니다. 지금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제가 몰랐던 김치들이 있어서 김치가 이제 한국인의 삶에 그냥 녹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먹기만 했었는데 이런 김치의 역사나 베트남전에 김치 통조림이 있다거나 하는 거를 보니까 새롭고 좀 더 김치에 대해서 배워가서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양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이천하면 쌀, 도자기, 이제 프루지오도 기억하세요. 첨단 반도체, 우수한 교육 환경과 프루지오의 만남. 이천 설봉 3차 프루지오. 이천에 산다면 역시 프루지오죠. 11월에 만나세요. 1899-2603 프루지오. 대우건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정호승 시인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가운데서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꽃밭을 생각해 보세요. 꽃밭을. 수많은 여러 종류의 꽃들이 함께 피어 있음으로 해서 그 꽃밭은 아름다운 겁니다. 똑같은 꽃들이 피어 있으면요. 처음에 보면 아름답지만 질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의 가치를 존중해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 가구 회사 이케아가 한국 1호점 개점을 한 달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대규모 가구 회사가 들어옴에 따라서 경기도 가구 산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알아봅니다.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백과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이승남 원장과 함께할 텐데요. 오늘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알고 싶은 음식 이야기 또 건강 정보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은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경기도에 섬유와 가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한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부서 이름도 특화산업과인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경기도 특화산업과 김기세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특화산업과 하니까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서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저희 부서는 우리나라 뿌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섬유와 가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2012년도에 만든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살 됐죠. 얼마 되지는 않았군요. 예, 예. 왜 특별히 섬유 산업 또 가구 산업을 위한 부서를 만들었을까요? 경기 우리 북부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가지고 개발을 할 수 없는 데다가 도로망까지 열악해가지고 공장들이 들어오는 걸 꺼려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이제 섬유와 가구 제조업은 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기업이 집중해 있고 이 두 가지 산업이 북부 산업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섬유나 가구 산업은 뭐라 그럴까요? 신흥개발국에 좀 우리가 밀리는 추세 아닌가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정말 섬유 산업이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금년도 세계 50대 부자가 발표됐는데 그중에 의료업계 사장이 4명이나 차지했어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스페인의 자라 사장이 3위를 차지했고 예. 스웨덴의 H&M이 12위, 또 프랑스 루이비통이 15위, 일본의 유니클로는 45위를 차지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 이 경제 30-40%를 좌우지우지한다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은 102위를 했습니다. 예. 이처럼 세계 패션 시장 규모는 2,000조 원 정도로서 우리가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 IT 시장과 맞먹는 규모예요. 그렇군요. 특히 이 경기 북부 지역은 세계 니트 원단의 40%를 공급할 정도로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산업입니다. 예. 의류 시장이 굉장하군요. 예. 그렇다면 가구 산업은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우리나라 가구 산업은 10조 1천억 규모이고요. 예. 해외 수출은 한 10억 달러 정도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 성장하고 있는 기대주이기도 해요. 예.
경기도 내 가구 기업은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저가 가구는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업종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섬유와 가구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가 섬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섬유 산업 육성 지원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선진국형 신기술 개발과 마케팅 지원을 통해 가지고 강소 기업을 만들어 나가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을 지원하고 트렌드 창출을 지원해서 토종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토종 브랜드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끌어 갈 것이고요. 예. 세 번째는 기능 인력 양성과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가지고 섬유 산업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군요. 남경필 지사 취임 100일을 맞아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경기 북부 지역을 위해서 K 패션 디자인 빌리지 이걸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네. 이것도 섬유 산업 육성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단기적인 계획이고요. 이 K 패션 디자인 빌리지 프로젝트는 정말 장기 계획입니다. 예. 어떤 계획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 패션 산업은 동대문 중심의 저가 패션 산업과 그리고 내셔널 브랜드 중심의 다량 생산 패션 위주로 발전했어요. 네. 그런데 프랑스나 이태리, 영국 같은 패션 선진국은 디자이너의 창의성이 핵심인 브랜드 중심으로 패션 산업을 육성해 왔기 때문에 아주 국가가 정책적으로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패션의 발전이 문화 수준의 척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경기 북부에 집중되어 있는 우수한 원단 생산 능력과 염색 기술, 봉제 기술에 이 디자인을 투입한다면 우리도 세계적인 패션 섬유 산업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특히 이제 패션 디자인 빌리지는 디자이너들을 위한 창작 공간을 마련하고 세계 디자이너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미래의 트렌드를 결합하는 융복합 공간을 만들 계획이며 그리고 패션 선호사업 육성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들을 마련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가구 산업의 경우에는 이케아의 국내 진출로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케아는 정말 세계 42개국에 345개 매장을 갖고 있고 세계 55개국에다가 1,300여 개 부품 공급처를 만들어가지고 연매출 46조 원을 올리는 가구 공룡 기업입니다. 예. 이 기업이 광명 KTX역 앞에다가 아시아 최대 규모로 금년 12월에 오픈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가구 시장이 10조 원이 조금 넘는 것을 감안할 때 정말 우리나라 가구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고요. 예. 가구업계에서는 이 기업이 오픈할 경우에 연 2천억 원 정도의 시장을 그러니까 한 5분의 1이죠. 우리나라 가구 시장의 5분의 1 정도를 이케아가 점령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경기도에서는 가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가구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구 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지금 열심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그리고 독창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토종 브랜드를 개발 지원하고 전통 공예품의 하나인 나전칠기를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예. 또한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창작 공방도 만들고 친환경 가구 생산을 위해서 가구 인증 센터도 만들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가구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공급자 박람회와 그리고 대기업하고 함께 하는 가구 디자인 공모전, 또 전통 가구 경진대회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인력 양성도 필수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마이스터고나 폴터 대학 유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중앙정부로부터도 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정말 사상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가구 산업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예. 그 우리 도가 요청한 그 권역별 가구 물류 유통 및 전시 판매장을 짓기로 하고 우선 2개소 설계비를 내년에 지원하기로 해서 예산 지금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개소당 약 한 70억 내지 80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그 영세 가구 기업의 물류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마케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시 판매장을 2개소에 아주 크게 짓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다 짓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 포천 지역이 지금 가장 이 이케아한테 노출된 곳이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저가 이 가구 생산단지가 포천에 집중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포천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진행을 하고요. 예. 또 이제 고양이 또 유통이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 쪽에도 하나 하고 있어 일단 2개소를 먼저 추진을 하고요. 예. 나중에 이제 광주 쪽이라든가 또 김포 이쪽, 파주 쪽 이쪽에도 계속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끝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시죠. 네, 저희는 지금 이케아라는 정말 거대 공룡 가구 기업이 우리 한국에 진출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영업을 시작할 텐데요. 아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거예요. 정말 가구 기업 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을 건데 하여튼 우리 경기도에서는 전국의 70% 이상을 저희 경기도 지역에 집중돼 있으니까 저희 경기도 가구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세계적인 가구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특화산업과 김기세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이성을 소개받았을 때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는데 만날수록 멋진 사람이라고 느낀 적 있으시죠? 처음엔 내용이 심심하다고 생각했는데 볼수록 빠져드는 드라마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볼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다면 볼매는 어떤 의미일까요? 볼매는 볼수록 매력있다는 말을 줄인 표현입니다. 볼매 연예인, 볼매 예능, 볼매 덩어리 등과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지요. 볼매와 같은 새로운 말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풍부하게도 하지만 지나치게 사용하면 세대 간 소통을 막을 수도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죠?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정혜선이었습니다.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 백과. 네, 건강과 떼려야 뛸 수 없는 게 바로 음식이죠. 매주 월요일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 백과 코너를 통해서 몸에 좋은 음식들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의 월요 주치의죠. 강남 베스트 의원의 이승남 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첫 질문을 지난주에 청취자분이 주신 질문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5114번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날이 추워진다 싶으면 항상 감기에 걸리곤 합니다. 손도 열심히 씻는 편인데 왜 감기에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원장님? 네, 일단은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은요, 감기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걸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면은 반대로 감기에 안 걸리니까 면역력 올려주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이요? 예, 버섯에 이제 베타글루칸 성분이 있는데 이게 면역도 증가하면서 항암 효과도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마른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버섯 속에 칼슘을 갖다 흡수시켜주는 비타민 D 정보 물질이 들어있어요. 에고칼로콘시테라이라고. 왜 중요하냐면 칼슘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또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버섯을 마른 표고버섯 같은 거 먹을 때는 그게 우리가 성분이 수용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물같이 먹어야지 만약에 빡빡 씻어가지고 먹게 되면 효과가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C가 많은 거. 왜냐면 우리 백혈구는 비타민 C가 떨어지면 얘가 기력을 못 찾아요. 예.
백혈관에 면역력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비타민 C 많은 것도 우리 물이 모자라면은 면역력 떨어지고요. 예. 음식 중에서 또 좋은 게 뭐냐면 감기가 걸릴랑 말랑 할 때 레몬이 있죠. 예. 레몬은 비타민 C도 많고 B도 많고 그다음에 당분도 있기 때문에 레몬을 꽉 짜가지고 미지근한 물에서 꿀물 타서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감기에 걸렸을 때 먹지 말아야 할 음식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예. 술하고 담배는 당연히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커피 같은 것도 많이 먹게 되면 이뇨작용 때문에 우리가 물이 부족하면은 열이 더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좋고요. 예. 특히 이제 열이 좀 났을 경우에는 파 있죠, 파. 예. 파가 이제 해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에다 파 같은 걸 좀 푹푹 썰어 넣어가지고서 그다음에 닭고기 좀 넣고. 예. 닭고기는 비타민 B환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피로 풀어주니까 그렇게 끓여 먹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 원장께서도 감기에 걸렸을 때 특별히 찾는 음식이 있으십니까? 이제 거의 걸리질 않는데. 예. 이제 혹시 걸리면 물을 많이 먹고 비타민 C가 원래 이제 한 달에 한 500mg 정도만 먹으면 되는데 한 600mg 정도 먹고 레몬 물 타서 많이 먹고. 예. 너무 이제 심하고 감기 상한 몸살이 많이 날 경우에는 우리가 혈관조사에서 이제 비타민이나 감초 같은 거 사서 넣으면 빨리 납니다. 감기 거의 걸리시지 않는다니까 건강체신가 봐요. 예, 저는 겨울에도 쉽게 해서 눈만 안 오면 운동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요일마다. 비결이 운동입니까? 운동하고 잠푹 자고 물 많이 먹고. 그렇군요. 네,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백과 강남 베스트위원 이승남 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듣고 싶은 음식 이야기 또 알고 싶은 음식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궁합이라는 표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데 음식에도 궁합이 있죠? 그렇죠. 우리 집 사람도 저랑 연애할 때 궁합 보니까 네. 천연 고생은 있지만은 나중에 좋다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예. 고생은 좀 처음에 많이 했죠. 저 군인하고 그랬으니까. 왜 고생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안 말해주세요. 저희 이제 처음 결혼하자마자 이제 군의관 갔고, 그래서 또 저희 집사람, 저희 어머니가 좀 이렇게 좀 예민하셔가지고, 예.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똑같이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궁합이 나쁘면 나중에 살다 어떻게 돼요? 이혼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궁합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좋느냐? 시너지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예. 효과가 더 올라가면서 건강해질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궁합이 나쁜 음식을 먹게 되면 반대로 효과가 떨어지거나 반대로 다른 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소고기나 돼지고기하고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포화지방산이 많고 기름기가 많은데 예. 얘네들은 또 식이섬유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게 식이섬유가 많은 거니까 채소를 같이 먹는 게 좋고요. 예. 또 소고기,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A는 워낙 많습니다. 이게 이 고기 종류에는 예. 철분도 많고. 그래서 대신 뭐가 없냐 비타민 C, B 같은 예. 게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C, B 같은 게 많은 게 깻잎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식후 과일이라든지 예. 이런 게 먹는 게 좋고요. 소고기하고 돼지고기에는 포화지방산이 불포화지방산보다 많은데 포화지방산이 많게 되면 성인병이 잘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게 우리가 식물성 기름이에요. 예. 그래서 참기름이라든지 들기름 이게 찍어서 먹게 되면 건강에 좋은데 중요한 게 거기다 소금을 많이 넣으면 안 좋아요. 소금을 넣으면. 네, 많이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부어 먹으면서 소금 많은 걸 찍어 먹게 되면 발암 물질이 잘 생깁니다. 그렇군요. 가능하면은 싱겁더라도 소금은 안 먹는 게 좋겠군요. 저는 제일 좋은 게 그냥 소금을 치지 않은 들기름이나 참기름 조금 찍어서 된장 있죠. 예. 네, 된장 좀 찍어서 깻잎하고 상추하고 파하고 같이 싸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 음식하고 저 음식 같이 먹으면은 좋다. 이런 음식이 있을까요? 이 음식하고 저 음식 같이 먹으면 좋다는 거. 예. 가장 지금 겨울 되면은 우리 고구마 많이 구워 먹죠. 공고구마. 예. 공고구마를 먹을 때 뭐랑 같이 먹냐? 우리 김치랑 잘 먹어요. 맛있으니까. 예. 근데 김치는 짜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치 많이 먹고 나면 다음날 붓잖아. 이게 나트륨이 많아서 그런데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요. 예. 그래서 나트륨을 갖다 바깥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예. 또 한 가지 우리 고구마 먹고 나면은 방구도 많이 나오고 막 트림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김치에 있는 식이섬유가 방구하고 트림 나오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김치랑 고구마랑 같이 먹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 가지 있죠, 가지. 가지.
가지는 가지까지 좋은데 예. 그 이유는 가지는 이렇게 굉장히 푸석푸석하잖아요. 예. 그 요리할 때 맨 끝에 넣어야 돼. 미리 넣으면 가지가 푹 죽어버리기 때문에 맨 끝에 넣으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기름기 있죠. 예. 나쁜 기름을 바깥으로 빼내가고 그 바깥에 껍질이 보라색이잖아요. 예. 그게 안토시아닌 성분인데 이게 혈관도 깨끗이 해주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반대로 또 이 음식하고 저 음식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음식도 있나요?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거 있죠. 예. 시원한 맥주 먹을 때 그 왜 그 땅콩 이렇게 짭짤하고 먹으면 맛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먹게 되면 돌이 달랭입니다. 신장 결석. 아, 결석. 예. 그리고 이제 장어들 좋아하시는 분 많은데. 예. 그러니까 장어는 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어를 먹고 나서 식후 과일로 복숭아를 먹게 되면 복숭아 좀 시잖아요. 예. 신 거에는 유기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장어 소화를 못하게 만들어요. 굳어버리게. 예. 그래서 설사하거나 배가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장어 먹고 나서는 신 과일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그 맥주 마실 때 땅콩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맥주 마실 때 어떤 안주를 먹으면 좋을까요? 땅콩을 먹는데 예. 거기서 소금기가 없는 걸로. 아, 소금이 없는 땅콩. 그렇죠. 예. 그렇군요. 음식 먹을 때 물을 마시면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이제 한 가지 때문에 그런데 예.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음식 먹을 때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위에 이게 희석이 되잖아요. 네. 소화가 안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국물은 예. 또 짜서 안 좋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우리 몸속에는 그 인슐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예. 그 인슐린 성분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 우리 그 몸속에 들어온 칼로리를 지방으로 많이 축소시켜줘요. 예.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물을 많이 먹는 경우에는 살이 쪄요. 근데 음식을 조금 먹으면서 뭐 물을 많이 먹는 경우는 별로 상관은 없지만 그건 소화만 문제지 예. 살은 찌지는 않습니다. 예. 그 우리가 생활하면서 별 생각 없이 같이 먹는 음식 중에도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먹는 것 중에서 우리가 뭐 지금 아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게 있죠, 게. 예. 예, 게 먹고 나서 요새 게철이잖아요, 감하고. 예. 게하고 감하고 먹으면 또 장어랑 복숭아 같이 또 장이 안 좋아지고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게하고 감. 네, 감. 예. 그 지금 말씀하시는데 문자로 질문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약간 좀 다른 내용인데 3456번이 물어오셨는데 모발 건강에 좋은 음식 추천 좀 해주세요. 모발 건강에 가장 좋은 거는요, 계란이에요. 첫 번째가. 예. 계란을 갖다 먹을 때 노른자 꼭 같이 먹어야 되고요. 예. 계란을 꼭 익혀서 먹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머리털이 나오는 성분 중에서 계란 쪽에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예. 이거는 계란 흰자를 익히지 않고 그냥 먹었을 경우에는 날고로 먹었을 경우 그 비오틴 성분을 뺏어가서 머리가 더 많이 빠집니다. 아, 익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익혀서 먹는데 특히 노른자 속에 비오틴 성분이 많기 때문에 먹는 게 좋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검은 게 있죠. 예. 근데 그런 걸 먹는데 그걸 갖다 익혀서 먹어야 돼요. 예. 깨 같은 거는 살짝 볶아서 부셔서 먹어야 됩니다. 갈라가지고. 3059번 요즘 잠이 잘 안 오는데 숙면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 숙면에 좋은 음식은 토마토하고 우리가 바나나가 좋은데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잠자게 하는데 멜라토닌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멜라토닌 성분의 원료가 되는 게 트립토판인데 그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많은 게 바나나하고 토마토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토마토는 살짝 익혀서 먹는 겁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은 토마토하고 바나나 드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신 강남베스트의원의 이승남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 듀오를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우니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 듀얼. Best shot. Best enjoy. Best shot. Best shot. To the best manager. Best shot. Best shot. Best style. Best shot.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숍에서. Best shot.
새로운 셰프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를 소개할게요. 요리는 더 빠르게, 화력은 더 강하게, 보온 기능까지 더 똑똑하게. 쿠쿠, 이번에도 감동이죠? 생활을 더 맛있게, 더 멋있게.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28글자로 백성의 눈을 뜨게 하겠다.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생각. 동서양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 알렉산더 대왕의 창조적인 생각. 위대한 생각은 녹슬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네, 수도권 투데이論수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혜민, 기술감독 장시아,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